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면서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모습 어떻게 봤을까요?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예. 자, 어제 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 결국은 검찰에서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돌려보낸 거거든요. 그래도 전직 대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직 대표를 떠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송영길 대표나 우리 당의 거론되는 의원님들이 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국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눈높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방송에서 네. 이 녹취록이 생생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적으로 이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한다든지 소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민들이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저걸 정치적으로 뭔가 방어한다 혹은 덮고 가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과잉 수사나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 드러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거나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데 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언론의 녹취록 보도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고려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진 출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수사를 좀 기다려라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수사를 하고 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실관계에서 해명할 거나 반박할 게 있으면 예. 좀 정확하게 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송 전 대표 어제 얘기에 따르면 너무 마구잡이 별건 수사하는 것 같다 검찰이. 오히려 나를 좀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 녹취록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죠. 그 녹취록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 녹음 파일 출처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정근 그 측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검찰에서 JTBC 쪽에 그 녹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검찰이 녹취록을 통째로 언론에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만 건이나 되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되게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통로로 언론에 전달된 이제 얘기가 돌고는 있는데 저도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는 얘기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죠. 자, 이제 오늘 의총을 합니다. 박강원 대표 선출되고 첫 번째 의총인데 오늘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거취 문제 논의할 수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당 지도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의원들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는 이제 시각 혹은 의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나 판단을 많이 갖고 있죠. 덮을 수는 없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나 재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확인 과정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 누가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 적어도 이게 검찰의 탄압이니까 정치 탄압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아니 수사를
뭐 거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출당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네, 지도부에서 뭐 그 당사자들에게 탈당 권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아마 그런 얘기가 지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사자랑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박강원 대표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뼈를 깎는 쇄신을 촉구를 하던데요. 이 뼈를 깎는 쇄신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상당히 민주당의 중요한 이제 그 정치적인 과정 절차 속에서 이 돈봉투가 오가고 돈으로 이렇게 매표 행위를 했다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화가 우리 당에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뭔가 이 사건에 대한 단호한 처리, 대응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어떤 문화나 아니면 우리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돈봉투 때문에 또 이게 지금 현안이니까 여기 관련된 쇄신이 가장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덕성 문제에서 민주당이 뭐 그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그래도 민주당은 좀 도덕적이다. 좀 낫다. 좀 가치지향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민주당한테 표를 주는 많은 유권자들의 하나의 그 동기였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근본적인 뭐 고민, 뭐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이제 박광원 대표 선출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 이낙연계다 박광원 대표는.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저는 이낙연계냐 이재명계냐가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의미가 없다. 그건 옛날에 이제 경선할 때 나눴던 구분법이고 지금은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고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낙연계가 아니고 그냥 원내대표예요 그냥. 아, 이제 이낙연계 그 떼야 됩니까? 명찰. 네, 이낙연계라는 거 자체가 지금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언론 용어죠 언론 용어. 언론 용어다. 예. 빼고 이제 원내대표다. 그냥 원내대표다. 원내대표로서 서로 자기 직분에 따라서 서로 협력할 거 협력하고 뭐 필요하면 이견이 있으면 서로 뭐 대화에 나가면서 좀 조율해 나가고 그렇게 원내대표 또 당대표 이렇게 각각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고 서로 또 그렇게 원내대표와 당대표로서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서로 인식 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이는 있겠죠. 뭐 판단이라든가 뭐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그런데 저는 뭐 큰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 박광원 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단 꾸리면서 뭐 다는 아니지만 또 죄송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도부 또 균열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이제 비명계냐 또 친명계냐를 구분하는 것도. 그것도 언론계 용어입니까? 아마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한번. 의원님은 그럼 친명계입니까 비명계입니까? 이렇게 질문 제가 드리면. 저는 친명 비명이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론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 사람은 좀 이런 것들이 뭐 잘했다. 또 이 사람은 뭐 이게 좀 장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날은 제가 친명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하면 그러면 비명계가 계속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명계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맞지 않다라는 거네요. 사안별로
어떤 주장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존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박홍원 대표가 또 어떤 무슨 뭐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제가 비판하면 제가 비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구분이라는 게 이게 색깔론이거든요. 네. 민주주의에서 색깔론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색깔을 칠해놓고 쟤네들은 쫓아내자.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게 색깔론인데 우리가 딱 색깔을 지어놓고 이 사람은 어떤 식이든지 이재명 대표하고 뭐 그냥 척을 진 사람이야. 그럼 이재명 대표 반대편이야. 그렇게 딱 색깔을 칠해놓고 이제 막 만드는 거죠. 네. 파벌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강원 대표한테 대통령 회동 제안을 했는데 네.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를 또 패싱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부하긴 거부했어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런 논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네, 뭐 또는 이제 그게 범죄 행위가 중하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답답한 게요. 답답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검찰총장이면은 그게 말이 돼요. 자기가 수사를 총괄하니까. 그렇죠. 예. 수사받는 당사자랑 만나서 뭐 따로 차 마시고 대화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면 되잖아요. 수사 이후에 야당 대표랑 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대화할 게 많은데 이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무리 지금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바람직하거나 아니면 옳은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난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인데 이제 검찰총장이 아닌. 뭐 정치적인 이제 행동 아닌가 싶어요. 아하. 정치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인정을 안 하겠다. 인정하기 싫다. 예. 네, 혹은 이재명 대표는 뭐 범법자다. 네. 뭐 이런 낙인을 계속 이제 뭐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처럼 보여요. 정치적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예.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뭐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 생각이다 이거는. 네. 그러면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서 빨리 판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원내대표를 만나려 하는데 당대표는 안 만나는 거는 혹시 갈라치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갈라치기를 하든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네. 일단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하고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대통령의 직무에 맞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저 이 얘기를 다시 좀. 지금이라도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제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제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하는데 계속 당대표 먼저 만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뭐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데. 근데 이 문제는 하여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안 만나겠다는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먼저 풀어야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자, 공천 개입 논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서로 지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지금 또 본인도 뭐 과장된 발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논란이 좀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돈봉투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그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녹취록을 생생히 들었는데 이게 검찰 탄압이다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도 예. 자기들이 보좌관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예.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녹취록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이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대통령이 뭐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거가 국민들한테 다 그 녹취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나서 갖고 난리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게 한국 정치가 정말 이제 어디까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적어도 예전에는 이렇게 예. 국민들한테 녹취록이 공개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못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양쪽이 다 예.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거 진짜 너무 얼굴이 두껍다. 어허.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이런 정치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이 정치가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거짓말을 너무 뭐 노골적으로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하. 저는 것이다. 이거는 예. 이제 양쪽의 지지자들이 그래도 지지를 해요. 왜? 저 상대방이 나쁘니까. 네. 저 상대방을 뭔가 공격하고 상대방을 뭔가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쪽이 이런 식으로 뭔가 뭘 덮고 가도 뭔가 은폐를 해도 또는 뭐 부인을 해도 그거를 그냥 용인해 줍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지자 믿고 이렇게 이제 사실 오만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정말 대우각성을 하고 정말 돌이켜야 되고 네. 우리 지지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예. 감싸거나 옹호하면 안 된다. 예. 이 민주주의 전체가 다 이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당 다 똑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예.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네. 서로 정확한 사실 위에서 존재하는 거지. 이 사실조차도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태영호 의원도 제가 그냥 녹취록을 보니까 네.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그건 지어낼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봐요. 진위가 맞다고 기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겠냐.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식에 좀 준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사과를 하던 아니면 뭐 반성을 하던 네. 뭐 그건 그 다음의 일인데 네.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한 위에서 네. 뭔가 조치를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주말께 기시다 총리 방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독도 만든 거 이거 관련해서 또 항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큰 의미는 없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예. 지금 이제 크게 한일 간에 이제 과거사 현안이라는 게 독도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있고, 강제동원, 네. 강제동원 문제가 있고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본이 네. 기본적으로 이 책임과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가자. 혹은 뭐 이거는 과거니까 묻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한일 관계가 우리 경제 협력이 뭐 크게 뭐 흩날리거나 아니면 크게 이게 뭐 가로막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문제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인정을 안 하면 우리 국제사회가 계속 인정 안 하는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요구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다음에는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